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속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가슴을 찌르듯 아파오고 무언가 확실하게 되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애초에 대화로 해결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설명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을 비난하며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굳이 다투고 에너지를 쏟고 자존심까지 내던져가며 소모적인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방송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성 못된 사람, 말로 해도 안 되고 마음을 써도 안 되는 사람과 다투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럴 때 꺼내야 할 단 한마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기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늘 상대를 깔아보거나 무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진심으로 싸우면 진심이 손해를 봅니다. 오늘 방송의 시작은 인천에 사는 50대 여성 김선아 씨의 사연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김선아 씨는 아파트 이웃인 정모 씨와 몇 년간 시비 끝에 지금은 아예 이사를 고민할 만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지 주차 문제였습니다. 정모 씨가 매번 선아 씨의 차량 옆에 도색을 긁을 정도로 바짝대며 무리하게 주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번은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답니다. 조금만 여유 있게 주차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돌아온 말은 여기 주차장 네 거야? 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야기를 해보려 시도했지만 항상 돌아오는 건 비아냥, 비웃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선아 씨가 주차를 마치자 정모 씨가 지나가며 작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운전도 못하면서 뭘 주차 타령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선아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괜히 몇 년을 말로 설득하려 했다는 게 제일 억울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 잘못하지 않으며 누가 말을 꺼내면 그 틈을 물고 늘어져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단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면 내가 자꾸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싸우지 않고 속이 뒤집히지도 않고 상대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단 한마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말. 바로 그 한마디를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본성 못된 사람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절대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단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짧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 말에는 굉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상대에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논쟁 거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는 다음 말을 덧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째, 상대의 말을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본성 못된 사람은 자신의 말이 절대적이고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건 당신의 생각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 그 순간 자기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이 말은 여러분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억울한 감정, 모욕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말 한마디만 꺼내면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40대 후반의 남성 윤정수 씨는 회사 내에서 늘 트집을 잡는 상사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리만 되면 정수 씨의 의견을 깎아내리고 그 나이에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해? 그러니까 네가 부하들한테도 무시당하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이었지요. 정수 씨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색을 하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고 정수 씨는 말합니다. 내가 무너졌어요. 그 사람하고 말싸움하려는 순간 이미 내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때 정수 씨가 상담을 통해 배운 게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다음 회의 때 또다시 상사가 정수 씨를 깎아내리자 정수 씨는 그 말을 담담하게 꺼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상사의 말이 끊겼고 더 이상 어떻게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나려면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얽혀야 하는데 정수 씨가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싸움을 피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본성을 간파하고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쟁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곳이라는 뜻인데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마음속 평화를 유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바로 무쟁지의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을 꺼낸 순간 여러분은 싸움터가 아니라 평온한 땅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더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서 답답한 감정에 휘말려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토해내기보다 단 한마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독한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울림으로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말을 쓰기 위한 조건, 그리고 꼭 조심해야 할 실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는 한마디가 본성 못된 사람과의 다툼에서 얼마나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는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못된 상황이나 잘못된 감정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한마디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조건과 그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만 사용할 것. 여러분, 이 말을 꺼내려면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억지로 침착한 척 이 말을 꺼내면 오히려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을 사나운 표정과 굳은 목소리로 내뱉는다면 상대는 곧바로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비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먼저 호흡을 가라앉히고 내 감정을 진짜로 내려놓은 뒤에 담담한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되묻지 말 것.
이 말은 단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을 때 거기서 또 설명하려 들면 그때부터는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으면 그 뒤엔 그냥 침묵하세요. 말을 보태는 순간 상대는 다시 물고 늘어질 틈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 말 것. 이 말을 꺼낼 때는 내가 이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고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경계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말을 잘못 사용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네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 라는 말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겉으로는 침착해 보여도 속은 이미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태도를 그 사람만의 생각으로 인정하고 그 순간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상대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보다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 멈춰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그 교훈을 실천하는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도구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0대 후반의 여성 박정혜 씨는 이 말을 배운 후 가족과의 갈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평소에 며느리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특히 명절만 되면 집안일 분담, 음식 준비, 아이 돌봄 문제로 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는 자기 생각만 하세요. 라고 날카롭게 말한 순간 박정혜 씨는 화가 목끝까지 치밀었지만 조용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잠시 멍하더니 그날 저녁 먼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정혜 씨는 말합니다. 그 한마디를 꺼낸 뒤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말에 맞받아치고 또 싸우고 며칠은 냉전이었겠죠. 여러분, 이처럼 상대가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건 다툼이 됩니다. 하지만 논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정의 문을 닫고 그저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이번에는 왜 본성 못된 사람에게 진심이 통하지 않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심리적 메커니즘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성 못된 사람과의 다툼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심리적 무기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본성 못된 사람에게는 진심이 통하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 못된 사람은 말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논리를 따지기보다 기분을 앞세우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 감정을 흔들어 놓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지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지은 씨는 회사에서 늘 말이 안 통하는 상사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 상사는
누가 어떤 제안을 해도 무조건 먼저 깎아내리는 말부터 던진다고 합니다. 그거 누가 생각했어? 별로다.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하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김지은 씨는 그동안 감정 섞인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정색을 하고 그런 말은 상처가 된다고 말해보기도 하고 회의록을 들이밀며 이건 맞는 판단이었다고 증명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고 합니다. 그 상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항상 상대를 조종하려는 듯 말로 사람을 누르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말합니다. 결국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내가 뭘 말하든 듣지 않는다는 걸요. 그 사람은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본성 못된 사람의 핵심 특징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고 논쟁을 관계의 회복이 아닌 감정의 권력 싸움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쏟아부으면 그 진심은 귀 기울여지지 않고 오히려 약점으로 활용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착취형 인격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수록 우위를 점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서운함을 이야기하거나 진심 어린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 더 비꼬고 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진심이 무기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다투지 말아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싸움을 걸어오는 이유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논쟁을 통해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즉, 여러분이 반응할수록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논리도 감정도 진심도 때로는 침묵과 인정하는 듯한 무반응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는 그 싸움을 여러분의 울타리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선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인욕바람일이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고요히 다스릴 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본성 못된 사람은 우리 안의 평화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다툼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내가 다치지 않고 상대의 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마음속에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성 못된 사람에게 진심이 통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기에 다툼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감정적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감정을 즉각 반응하지 말고 지연시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 유예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딱 5초에서 10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비꼬는 말을 던졌을 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되받아치는 대신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한마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상대의 다음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두 번째, 관계의 목적을 이해가 아닌 단절 없는 거리두기로 설정하세요.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때로는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완전히 단절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휘말리면 내 감정은 늘 부서지고 시간은 늘 소모되고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반대로 심리적인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면 그 어떤 독한 말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 싸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본성 못된 사람들은 상대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반응하면 그들은 더 자극적으로 말하고 더 심하게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침묵하거나 간결하게 선을 긋는 말을 하면 그들은 지루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다툼의 장으로 내려올 때까지 끊임없이 말을 던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장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무게로 스스로 지쳐가게 됩니다. 네 번째,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도 감정 다스림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상처를 그 자리에서 표현하기 어렵다면 그날 밤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그 상황을 기록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 그때의 내 기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이걸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빠져나가고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경계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볼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상대의 반응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본성 못된 사람은 늘 말을 이기려 들고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하며 남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보이면 애써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세요. 불교에서는 이런 지혜를 해안이라 부릅니다. 즉,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말의 싸움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 사람이 늘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흔드는 존재였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먼저 단단히 키워보세요. 그 한마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지켜줄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마무리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성 못된 사람과 굳이 다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다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 한마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을 통해 싸움을 피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고 관계를 조용히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단순히 말 한마디를 알려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 말 한마디로 충분한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본성 못된 사람과 다투는 것은 진흙탕에 들어가 흙을 던지고 맞으며 내가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을 이겨도 나는 상처받고 내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약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의연함입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말에 맞받아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말의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의 시작이 바로 오늘 배운 한마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내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당신과 싸울 만큼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애써 해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공격은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 밖으로 조용히 보내는 게 진짜 평화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다치셨다면 한 번만 이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여러분 안에서 쓸데없는 분노가 가라앉고 지켜야 할 진짜 자존심이 조용히 드러날 겁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방패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에게 휘둘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이 한마디로 상황을 지혜롭게 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방송이 더 오래 여러분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관계의 지혜를 들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지켜드리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